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동안 평화롭게 흘러가던 인생이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시기 말입니다. 새로 시작한 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고 오랜 친구와 갑자기 오해가 생기고 건강까지 안 좋아지면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 왜 이런 시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얼마 전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오픈한 66세 김광명 씨의 말입니다. 처음엔 꿈에 부풀어 시작했는데 요즘 이상해요. 단골이라던 손님들이 하나둘 발길을 끊고 직원들과도 자꾸 갈등이 생기고 매출도 점점 줄어드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어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법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갑자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할 때 그 진짜 원인과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인생에 꼬이는 시기가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5가지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인생의 계절. 자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기가 있고 황폐한 시기가 있고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봄과 여름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가을과 뭐래도 아무것도 되질 않는 겨울도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인생의 계절이 달력처럼 규칙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건강마저 안 좋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브리지스는 그에 져서 전환이라는 책에서 모든 인생의 변화에는 끝남, 중립지대, 새로운 시작이라는 3단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중립지대입니다. 과거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아직 분명하지 않은 그 모호하고 불안정한 시기 말입니다. 마치 겨울이 끝나가는 3월, 아직 추위가 남아있지만 봄의 기운도 느껴지는 그 불안정한 계절과도 같습니다. 64세, 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5년 전 30년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평생 꿈꿔왔던 전원 펜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 멋진 건물을 짓고 인테리어도 정성껏 했죠. 오픈 후 몇 개월간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예약 취소가 늘어나고 손님과의 마찰도 자주 생기고 예상치 못한 시설 보수 비용이 발생했죠. 게다가 같은 지역 펜션 주인들과도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사업을 접을까도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비슷한 경험을 한 선배 사업가의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죽음의 계곡이라는 시기가 있어요. 초기에 열정과 자금이 소진되고 아직 안정적인 수익 구조는 만들어지지 않은 그 위험한 시기죠. 많은 사업가들이 이 시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면 오히려 더 단단한 사업 기반이 만들어지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버티세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꼬임의 시기는 단순히 불운이나 실수가 아니라 모든 새로운 시작이 거쳐야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공한 사업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사업 초기 1년에서 3년 사이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고 합니다.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도 초기에 242번이나 투자 거절을 당했고 디즈니는 파산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중립지대를 견뎌내고 결국 큰 성공을 이루었죠.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 후 극심한 혼란과 공허함을 느꼈다가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충만한 삶을 살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사를 하고 난 뒤 12년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다가 나중에는 더 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처럼요.
문제는 우리가 이런 중립지대의 존재를 모른다는 점입니다. 안정적이던 삶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나에게 문제가 있나? 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계절일 뿐입니다. 중국의 고전 역경에서도 이런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 우주의 변화에는 모두 때가 있다. 모든 것이 순환하고 그 변화에는 각각의 시기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겨울이라고 해서 영원히 겨울인 것은 아니며 봄이 올 것임을 믿고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전환기에는 흔들림이 찾아옵니다. 인생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하는 때는 대개 우리 삶의 중요한 전환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은퇴, 이사, 결혼, 이혼, 자녀의 독립, 건강 상태의 변화 같은 큰 변화가 찾아올 때 우리는 평소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전환기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죠. 젊었을 때는 변화에 빠르게 적응했지만 나이가 들면 몸과 마음이 변화를 더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이 무역업에 종사하며 큰 성공을 거둔 분입니다. 그런데 70세의 은퇴 후 평생 취미였던 도자기를 만드는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롭게 시작했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40년 동안 내 사업체에서는 내 말이 곧 법이었어요. 직원들이 네, 사장님 하면서 따랐죠. 그런데 공방에서는 달랐어요. 젊은 작가들과 함께 일하는데 그들은 내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았죠. 처음에는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경험이 더 많은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을까 화도 났어요. 이분의 경우 사업가에서 예술가로의 전환이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변화였고 관계 맺는 방식의 변화였으며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자연스럽게 혼란과 갈등을 가져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은 이를 정체성 위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역할, 환경, 관계가 변화할 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다시 답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자연스럽게 혼란을 가져옵니다. 제주도로 이주한 한 부부의 이야기도 생각납니다. 서울에서 잘 나가는 맞벌이 부부였던 그들은 번아웃을 겪은 후 제주도로 이주해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꿈 같은 생활이었지만 1년쯤 지났을 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리가 손님이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 됐어요.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더군요. 게다가 육지와 섬의 정서적 차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는 정말 모든 게 꼬여서 서울로 돌아갈까도 심각하게 고민했죠. 이처럼 큰 전환기에는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단순히 환경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 관계, 정체성, 일상의 리듬까지 모두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꼬임의 시기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익숙함을 추구합니다. 인생이 꼬이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의 무의식이 변화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이를 안전지대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합니다. 익숙한 환경,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일 방식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을 느끼죠. 그런데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 놓이면 뇌는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변화 앞에서 우리가 불안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최근 은퇴 후 작은 슈퍼마켓을 인수한 한 어르신의 사례가 생각납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경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인수했을 때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죠. 내 경영 노하우로 이 작은 가게도 금방 성공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대기업에서 통하던 방식이 동네 슈퍼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더군요. 직원 2명을 마치 대기업 부서처럼 관리하려고 했고 손님들에게도 너무 형식적으로 대했어요. 결국 단골들이 하나둘 떠나고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죠.
이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30년 동안 몸에 밴 대기업 문화를 작은 동네 슈퍼에 그대로 적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편안했고 익숙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익숙한 방식이 새로운 환경에서는 맞지 않았고 결국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우리 뇌는 뿌리 깊은 습관과 패턴을 형성하는데 이것은 마치 강물이 계곡을 바위를 깎아내며 만든 하천의 흐름과도 같습니다. 한번 형성된 이 흐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서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옛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오래된 패턴이 새로운 상황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 관리자로 일했던 사람이 은퇴 후 동호회에서도 같은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늘 가족을 위해 희생해온 어머니가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도 계속 간섭하려 한다면 자녀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브루스 리프터는 우리 행동의 95%가 무의식에 의해 통제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해도 무의식적인 패턴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기에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꼬이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지나친 통제욕이 일을 더 꼬이게 만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최근 제가 만난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서울에서 유명한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다가 은퇴 후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직원들의 움직임 하나하나, 커피 내리는 방식, 손님 응대하는 말투까지 모든 것을 자신의 방식대로 하려고 했죠. 결국 직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다 그만뒀어요. 저도 지치고 건강도 안 좋아졌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을요. 카페의 분위기, 맛이나 서비스의 방향은 제가 정할 수 있지만 모든 세부 사항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불가능하더군요. 이 사업가가 겪은 어려움은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력이 컸지만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 관계가 틀어지기 쉽습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사업체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챙길 수 있었지만 사업이 커지면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한다면 오히려 성장이 저해되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에 대한 통제력도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무리해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여전히 젊었을 때처럼 행동하려 한다면 건강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동양 철학에는 무의자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태도를 말하죠. 노자는 최고의 행동은 물과 같이 하는 것이다. 물은 모든 것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고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이 꼬이는 경험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발목을 잡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잘 됐는데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나요? 과거의 성공 경험은 때로 현재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경영학에서는 이를 성공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가 몰락한 이유도 바로 성공의 함정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을 고수하다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지인 중에 30년간 음식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결국 가게를 접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30년 동안 잘해온 방식인데 왜 갑자기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알고 보니 세상이 많이 변했더군요. 요즘 손님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예쁜 인테리어와 새로운 메뉴를 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트렌드를 무시했죠. 맛있으면 되지 무슨 사진이 중요한가 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처럼 과거의 성공 경험은 때론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내 방식이 최고야 라는 생각은 새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시대는 계속 변하고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 적응해야 합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인생이 꼬일 때 실천할 수 있는 5가지 해결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기억하시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중립지대를 알고 기다리는 지혜를 배우세요. 모든 것이 꼬이는 시기가 왔을 때 이것이 단순히 나쁜 시기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 중 하나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중립지대의 존재를 알고 이 시기를 인내하며 지나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큰 도움이 된 방법은 일기 쓰기였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들과 느낌을 적었죠. 처음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대부분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니 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성공 일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일 작은 성공이라도 찾아서 기록하는 거죠. 오늘 새로운 고객을 한 명 만났다. 직원과의 갈등을 잘 해결했다. 같은 작은 성공들이라도 기록하면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두 종류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시계로 측정되는 크로노스 시간이고 다른 하나는 의미 있는 순간을 가리키는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인생의 중립지대는 바로 이 카이로스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정체된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간 말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억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려 하기보다는 내면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일기쓰기, 자연 속에서의 산책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세요. 모든 계절이 그렇듯 이 시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제가 만난 한 사업가는 사업 위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나중에 보니 축복이었어요. 그 어려운 시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꼬이는 시기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보세요. 인생의 전환기에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업, 지위, 역할이 바뀌더라도 나의 본질적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제 지인 중에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죠.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나는 여전히 교육자다. 단지 교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직업이나 지위보다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에도 여전히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과 장소가 달라질 뿐입니다. 회사에서의 경험을 지역 봉사활동이나 멘토링에 활용하는 것도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전환은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새로운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나는 실패한 사업가라고 자신을 규정하기보다는 나는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업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같은 상황이라도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식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직업 이외의 다양한 관심사와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직업이 아닌 다른 답을 찾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보다 유연하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식적으로 새로운 패턴을 만드세요. 무의식적인 오래된 패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시하고 명령하는 습관이 있다면 의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새로운 패턴이 형성됩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사업에서 성공했던 방식이 새로운 분야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사업가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전환했을 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효율성이 핵심이었지만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경험과 감성적인 요소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계속 제조업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모든 것을 효율화하고 표준화하려고만 했죠. 하지만 서비스업은 달랐어요. 직원들의 미소 하나, 말투 하나가 중요했습니다. 결국 저도 변해야 했어요. 매일 아침, 나는 오늘 서비스업자다 라고 되뇌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초심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불교에서 말하는 초심은 모든 것을 처음 보는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나이와 경험이 많더라도 새로운 상황에서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패턴을 형성할 때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지시적으로 말하나요? 더 나은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패턴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의 피드백이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세요.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단순한 구분이 인생에 큰 평온함을 가져다 줄 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 선택, 행동뿐입니다. 날씨, 타인의 생각, 사회적 변화, 경제 상황 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나 항상 관심을 가지고 대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은 우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습니다. 경쟁 업체의 등장, 시장 상황의 변화, 소비자 취향의 변화 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서비스 품질, 고객과의 소통 방식,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통제 안에 있으므로 항상 연구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보완, 상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성공한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경기 침체로 손님이 크게 줄었을 때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식당의 음식 맛과 서비스는 내가 통제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재료를 쓰고 더 정성을 들였어요. 손님이 줄었지만 오시는 분들에게는 더 특별한 경험을 드리려고 했죠. 그랬더니 입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단골이 늘었어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스트레스와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대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데 집중하세요. 성인 자녀의 선택을, 사회의 변화를, 심지어 나이 들매 과정조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더 큰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섯째, 과거의 성공 방식을 현재에 맞게 변형하세요. 과거의 성공 경험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현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변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에서 뛰어났던 능력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을 이끌었던 리더십은 자원봉사 그룹에서도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강점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운영하던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은퇴 후 작은 유기농 식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패스트푸드 체인을 운영하던 방식 그대로 빠른 서비스와 표준화된 메뉴에 집중했죠. 하지만 유기농 식품을 찾는 고객들은 오히려 여유로운 분위기와 개인화된 서비스를 원했습니다. 제가 가진 강점은 시스템화 능력이었어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게 핵심이었죠. 하지만 유기농 가게에서는 이 능력을 다르게 활용해야 했어요.
시스템화 능력을 상품 관리와 재고 관리에 집중하고 고객 서비스는 오히려 느리고 여유롭게 변화시켰죠. 같은 능력이지만 적용 방식을 달리한 겁니다. 오래된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속담처럼 당신의 지혜와 경험을 현대 사회의 필요와 방식에 맞게 활용하세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현재에 맞게 재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과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트렌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변화에 맞게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꼬이는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을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며 특히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더 자주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입니다. 일이 꼬인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나 무능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장과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도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제 오랜 지인분께서 해주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마치 사진을 현상하는 것과 같다. 어두운 방에서 적당한 약품 속에서 적절한 시간 동안 기다려야만 선명한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시기, 모든 것이 꼬이는 시기는 마치 사진이 현상되는 과정과 같습니다. 당장은 혼란스럽고 어두워 보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더욱 선명하고 깊이 있게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동양의 지에서 주역에는 물이 가장 낮은 곳을 흐를 때 가장 큰 바다를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낮고 어려운 시기가 종종 가장 큰 변화와 성장의 시기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시간은 필연적입니다. 그런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가 우리의 지혜와 성숙함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어려운 시기, 모든 것이 꼬이는 듯한 시기를 겪고 계신다면 이것이 단지 지나가는 계절임을 기억하세요. 모든 겨울이 봄을 맞이하듯 이 어려운 시기도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더 지혜롭고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는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였습니다.